10억으로 준비하는 내 인생의 후반전. 10억이라는 돈만 있으면 우리는 가슴을 쫙 펼 수 있다. 그리고 멋지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2000년 기준으로 남자가 72.1세, 여자가 79.5세이다. 만약 3대 사망 원인인 암, 순환기 질환,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다면 남자는 85세, 여자는 87세까지 살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지금로부터 약 30년 전인 1971년의 평균 수명은 62.3세에 불과했고 정년은 대부분 55세에서 60세였다. 정년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그 퇴직금으로 몇 년을 버티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대부분 직장인의 삶이었다. 정년에서 사망까지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굳이 정년 뒤를 설계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30년 동안 평균 수명은 약 14년이 늘었고 이 수치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 반면에 정년 시기는 점점 더 앞당겨져서 전반전은 열심히 뛰고 후반전은 세월을 낚던 인생이 후반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렸다. 앞으로 내가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 연수를 기대 여명이라고 한다. 현재 나이가 30세인 남자는 평균 43년을 더 살 수 있고 30세인 여자는 50년을 더 살 수 있다. 사오정이라고 불리우는 45세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약 29년을 더 살 수 있다.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회사에 취직해 정년을 맞이하는 전반전에 비해 정년 후의 삶인 후반전은 무척이나 긴 시간이다. 즉, 살아야 할 시간이 더 많은 인생인 것이다.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후반전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워두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의 부를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년 동안 번 돈으로 40년을 살아야 하는 이 땅의 척박한 현실에서 노후에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패는 가지고 있는가? 국민연금, 기업연금이라고 하는 방패는 무딘 창에도 쉽게 뚫려버리는 얇은 방패가 되고 말았다. 유감스럽게도 노후를 보호해줄 방패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셀프 서비스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벌어놓은 돈이 없는 채 맞이해야 하는 노후 생활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준비된 노후와 준비되지 않은 노후. 올해 90세가 넘은 유노인은 서울역 앞에 쪽방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월세 10만 원, 0.7평짜리 공간이 유노인에게는 유일한 터전이다. 그나마 서울역 지하 보도의 노숙자들에 비하면 호강한 생활이지만 유 씨도 한때는 대학 교수라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명문대학을 나와 미국으로 유학을 간 아들도 3명이나 있지만 모두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뿌리를 내려버렸다. 같이 살던 부인과 20년 전에 사별해서 홀로 외롭고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윤호인은 아들들을 생각하면 분노를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 대학 교수의 봉급으로 세 아들을 모두 과외시키고 그 아들들이 명문대학을 나와 유학을 갈 때만 하더라도 윤호인은 주위에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부러움에 흐뭇해했다. 집을 팔아 유학 자금을 대고 장가를 보내고 나니 윤호인에겐 3천만 원의 전세금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도 윤호인은 행복했다. 자신은 비록 정년 퇴직을 했지만 아들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자신을 서로 모시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행복한 노년을 예상하며 16평 주공 아파트의 삶을 힘들어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부인의 병치레로 그나마 있던 전세금마저 모두 날리게 되자 윤호인은 알거지가 되어버렸다. 적지 않은 재산을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모두 써버린 지금 그에게 남은 건 고독과 허무뿐이다.
어서 빨리 세상을 떠나 먼저 간 부인 옆으로 가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다. 자식 뒷바라지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전략적인 재테크 없이 젊어서 제대로 된 노후 대비를 해놓지 않은 것이 이렇게 후회스러울 수 없다. 같은 대학 교수 출신인 한 박사는 지금 도남동의 5억대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다. 전북 전주가 고향인 한 박사는 어린 시절 지주의 자손이었지만 어찌어찌 하다가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 어렵게 공부를 했다. 돈이 없다 보니 본인의 원래 희망인 의대에 가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약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한 박사에게는 아들만 사형제가 있다. 장남은 하버드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해 지금 인디아나주에 있는 릴리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차남은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KDI에서 근무 중이다. 셋째는 서울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현대 아산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이며, 막내는 고려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다. 이런 한 박사네를 두고 사람들은 부러움 일색이다. 뼈대 있는 집안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둥, 부모가 모두 머리가 비상하니 자식들도 그렇다는 둥, 온갖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한 박사가 존경받아야 할 점은 자신의 노후를 철저히 준비했다는 점이다. 젊어서 고생을 한 한 박사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자생력이라는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썼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과외비 따위로 지출되는 돈을 막을 수 있었고, 유학도 장학생으로 보내게 되어 경제적인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노후를 전략적으로 미리 준비한 한 박사는 정년 퇴임 후 지금도 모 회사의 연구 고문으로 왕성하게 일하고 있다. 10억을 준비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의욕과 희망이 가득 찬 신세계가 펼쳐지겠지만, 10억을 준비하지 못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소심함과 절망이 가득 찬 황무지가 열릴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인생의 후반전을 당당한 자신감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은가? 10억은 결코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그 돈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꿈은 이룰 수 있다. 준비된 노후는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이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불안하고 괴롭기만 한 시간이 될 것이다.